많이 보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나 그 사람들이 가진 뭐 능력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봤을 때 아, 내가 저런 부분을 캐치해서 가져가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하나씩 수집하면서 네. 모아서 저한테 체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요소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 개발자로서 여러 가지 창업에 합류하면서 일반인들하고 확실히 돈을 벌 줄 아는 사람들하고는 그 몇 가지의 차이점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저도 진짜 많이 뭐 10년 정도를 공부한 거죠. 사실 그런 부분들을. 첫 번째는 이제 저도 이제 저의 가장 강력한 강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네. 게 이제 실행력이거든요. 이거 빠지지 않네요. 네, 이거 네. 여기저기 물어봐도 다 빠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 뭐 정말로 어떤 분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됐지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과 그리고 정말 부자가 될 만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그래도 실행력 하나만큼은 진짜 공통점이다 이거는. 예, 선악의 여부와 관계없이.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게 뭔가 마음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의지에 이제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네. 실행력은 결국에 메타인지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메타인지라는 건 뭔가요? 자기 객관화 능력인데 네. 뭐 조금 다르게 풀어서 얘기하면은 나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네. 나를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게 약점이 있고 어떤 네. 게 강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정말 나태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이 의지를 망각하는 사람인지를 잘 파악하는 게 가장 이 실행력의 중요한 요소고 그걸 잘 파악한 다음에 나는 생각보다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대부분 이제 3일 뒤면은 모든 의지가 또 망각을 하게 되는데 의지를 그런 것들처럼 이제 나는 분명히 3일 뒤면은 나태해질 거야. 3일 뒤면 분명히 이 의지 지금 막 솟아오르는 열정 이런 게 3일 뒤면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은 웬만하면은. 네. 그럼 그걸 이제 자각하고 그럼 내가 3일 뒤에도 행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실행력이 유지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이제 의지가 생겼을 때. 네. 그러니까 막 나 이제 이 정도 의지면은 뭐든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의지가 생겼으니까 그럼 이제 3일 뒤에 내가 나태해질 테니까 이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 나태하지 않게끔. 그러면 이제 환경 세팅을 하는 거죠. 네. 3일 뒤에도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밖에 없게끔. 물론 이제 이게 스트레스는 받아요. 나는 분명히 3일 뒤에는 귀찮고 하기 싫고 이런데 3일 뒤에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네. 스트레스 받으면서라도 하거든요. 실행을. 그럼 그게 결국엔 나중에 가면은 되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행력을 만들면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긴 해요. 환경 설정의 구체적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은 일단은 다른 사람한테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기. 나 뭐 만약에 내가 뭐 이때까지 다이어트를 못하면은 이만큼 못 빼면은 너네한테 다 100만 원씩 입금해줄게. 그렇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동기를 어떻게 지속시키냐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접근 동기랑 회피 동기라는 게 있어요. 뭐 접근 동기는 행복한 걸 추구하려고 하는 이제 동기, 네. 욕구. 그리고 회피 동기는 이제 싫어하는 걸 피하려는 욕구인데 네. 사실은 장기적인 텀을 두고 하는 목표에 대해서는 이 접근 동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행복회를 돌릴 수 있는 그런 거. 근데 단기적으로 내가 당장에 나태해지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거는 결국 회피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피하게 해주는 내가 막 1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 또는 내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뭐 맨날 뭐 실행한다고 해놓고 못하네 이런 인식들 이런 인식을 받기 싫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환경 설정을 다 하는 거예요. 또는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저는 뭔가를 이제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모임을 항상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임에 장이 됐어요, 제가.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모임에 장이 돼서 사람들이 만약 내가 여기서 이제 나태해지면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저 사람 뭐 맨날 뭐 자기가 모임 한다고 하더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인식을 받기 싫으니까 나태해지고 싶어도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서 모임을 계속 이제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벨롭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엔 자기 정체성을 좀 찾는 거. 정체성? 네, 정체성. 그럼 첫 번째로 실행력이 높은 사람 또는 또는이 아니죠. and죠. 네.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 맞아요. 네. 제가 생각하는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대화를 하다가 어떤 이슈가 딱 떨어지잖아요. 이슈? 어떤 뭐 주제가 떨어져요. 네. 그러면은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고하고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은 그 이슈에 대해서 바로 자기 주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민 없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왜냐면 나 그걸 이전에 한번 정리를 했던 거죠, 본인이 어떤 이슈에 대해서.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저거 맞는 것 같고 저거 들으면 또 저거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끝까지 정리를 안 했어.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저는 어떤 이제 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이슈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어떤 막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면은 자잖아요. 뭐 자거나 그렇죠. 또는 뭐 게임하거나 회피하잖아요, 현실을. 저 딱 제 얘긴데. 저 스트레스 받으면 자요. 그거 뭔지 알아.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자기 정체성이 있으려면은 그런 뭐 이슈나 사건이 있을 때 결론을 무조건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에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게 왜 문제고 이거에 대해서 그럼 나의 뭐라고 해야 되죠? 나의 주관에 따르면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를 글로 저는 다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가 되잖아요. 글로 네. 결론이 나와요. 네네. 그럼 그 이슈가 나중에 또 막 얘기하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관이 딱 보여지는 거죠. 그런 게 하나하나 쌓이면은 나라는 사람이 완성이 돼요. 나의 정체성. 아, 나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나의 정체성은 내가 쌓은 결론의 총합이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결론을 많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은 그거를 이제 회피하거나 또는 머릿속으로만 그냥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하다 마는. 근데 저는 사람의 머리에 용량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정말 논리적으로 나의 주관에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지에서 정리하려면은 결국엔 글로 이렇게 탁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내 결론이 아니라 다른 이런저런 결론들을 모아서 자기를 만드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거보다는 내가 내 결론을 내려야 된다. 맞아요. 네. 그거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만드는 경우는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극적 결론이네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저만 두고 얘기하자면은 저는 뭐 내가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 이 목표를 잃었을 때 죽을 때도 나 정말 다 모든 걸 잃었다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목표가 있을까 고민해 보면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이거 하나 이루면 난 진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게 있을까? 이럴 만한 거는 사실은 찾기도 어렵고 진짜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그럼 그런 어떤 목표 하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뭘 목표로 두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내린 저의 결론은 어쨌든 사람은 이제 주어진 시간의 총량이 있고 이 주어진 시간의 총량 동안 최대 행복을 채우자라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최대 행복을 채우려면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거에 행복한지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순간에 행복해. 뭐 나는 뭐 가족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 모여서 술 한잔 하는 게 되게 행복해. 또는 나는 누군가한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되게 행복해. 누가 나를 이렇게 발자취를 따라올 때 되게 행복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이 다 되어 있고 그런 순간을 많이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게 돈을 벌어야 된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네. 최대 행복. 삶을 최대 행복으로 채운다. 그럼 지금 일하는 이 순간도 되게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 뒤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은 좀 희생해도 돼.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지금 일하는 이것조차도 돈도 많이 벌어야 되지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어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정된 시간에 최대 총량의 행복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네요.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른 쪽으로 뛰는 토끼가 아니라 행복과 성장이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맞아. 네. 이 행복과 성장이 같이 돼야죠. 썰매개 같은 거죠. 두 마리가 같이 뛰면 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맞아. 네. 반대 방향으로 뛰면 정말 못 잡겠지만. 맞아요. 이 방향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게 되게 이 방향이 일치돼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버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방향이 일치되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행복한 거하고 잘하는 거를 매치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잘하기 때문에 돈이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분야에든 탑에 들어서면은 돈이 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하는 것과 행복한 거를 매치시켜서 본인이 하려는 업을 찾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행복과 성장은 양립할 수 없다. 지금을 희생하고 극기 네. 이게 아니라 맞아요. 그거 두 개가 같이 같은 갈 수 방향으로 있다. 갈 수 있다. 네. 그 생각을 하는 거 그런 생각이나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이 되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찾기가 어려운 건 맞는데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지금도 사실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네. 근데 어느 정도는 찾았기 때문에 지금 되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복하게 좀 일을 하고 있는 편이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세계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세계관이라는 게 이제 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실제 세계관은 한 100 정도라고 생각하고 실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은 한 5 정도의 세계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세계관. 네.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세계관이 좁을 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은 네. 이 5 정도의 세계관이 있는 대학생한테 한 0.5 정도의 이슈가 생겨요. 어떤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그러면은 10%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5에서 이제 내 인생에서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크기를 맞아요. 세계관이라고 보면 네, 맞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10%잖아요. 그러면 되게 크게 느낀단 말이에요. 10%가. 그래서 그게 뭐 슬픈 일이면 되게 극대화해서 그걸 슬프게 느끼고 자기의 자원을 많이 소비를 해요. 뭐 감정이 됐던 시간이 됐던 돈이 됐던. 네.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많은 투여를 하는 거죠. 그 사소한 거에. 어떻게 보면 세계관이 20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사소한 거에. 근데 이제 세계관이 넓어지고 20이 되고 30이 되면은 사실 0.5 정도의 이슈, 0.5 정도의 크기의 이슈는 되게 이제 작게 느끼거든요. 그럼 거기에 쓰는 리소스나 자원을 이제 최소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다른 데 쓰는 거겠죠. 더 나를 성장할 수 있는 데 쓰거나. 제 여자친구 사례를 들으면 혼날 것 같긴 한데 진짜요? 들어보자면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들어보자면은 네. 여자친구가 이제 패션 디자인 쪽 일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패션 디자인 쪽 일을 뭐 저 처음 7년 전에 만났는데 7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쪽 분야가 되게 박봉이긴 하거든요, 진짜로. 네. 엄청 박봉인데. 패션 디자이너. 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되게 저한테 항상 칼퇴했거든요. 9시 출근해서 6시 칼퇴를 웬만하면 했어요. 근데 항상 저한테 엄청나게 이제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힘들다고 하는 게 대부분 상사한테 뭐 이런 이슈들, 뭐 상사랑 제가 볼 때는 진짜 별거 아닌 일들. 직장인의 세계관에서. 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저랑 어떤 특정 하나의 사업을 이제 하게 되면서 네. 이렇게 돈 벌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버리고 세계관이 어느 정도 확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월급으로 200을 받았는데 네, 맞아요. 이걸 하는데 하루에 400을 버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네. 한 달에 200을 벌다가 하루에 400을 버는 거를 딱 경험한 거죠. 봐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완전 이제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네. 넓어지면서 이제 실제로 나와가지고 자기 이제 옷가게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전에는 진짜 9시간 일하면서도 저한테 항상 불평불만하던 그런 사소한 이슈들을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자기 일하면서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런 사소한 거에 되게 이제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사소한 이슈들 똑같은 이슈인데 네. 그러니까 세계관이 확장이 되면은 똑같은 이슈여도 그걸 크게 느끼지 않고 네. 그 자원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자기의 자원을. 세계관이 확장되면 그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계관을 확장하려면은 결국에는 가장 좋은 건 사실 주변에 이 세계관을 확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나한테 공유해 줄 수 있는 자기의 그 그러니까. 넓은 시야를 공유해 줄 수 있는 내가 다 경험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거죠. 그 제가 그 불 꺼진 남의 집이면은 가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밤에 딱 맞아요, 깨서. 맞아요. 네. 거기 집주인이 해도 돼. 이걸 해준 사람이 있으면 맞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편해지는 거죠. 맞아요. 네. 알려주는 사람. 네. 그래서 그 시야와 세계관을 넓히는 작업을 해야 이제 내 자원을 내 한정된 자원, 시간, 노동, 비용 이거를 쓸 수 있는 데 써요. 그러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데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세계관이 맞아요. 대학생 때는 사실 뭐 한두 살 선배들이 맞아요. 진짜 세계관 제일 작은 데가 군대에 맞아요. 네. 진짜 좋은 예시. 바로 뭐 진짜 별것도 아닌 그 자질구레한 규칙들. 그게 진짜 인생에 있어서 몇이나 될까요? 맞아요.
진짜 작은 세계관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저가 진짜 그거를 많이 경험했거든요. 저는 구타가 되게 심했어요. 저는 경찰 나왔어요? 저 경비교도대라고 아세요? 그 교도소에서 이제 교정직 이제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제 현역 갔는데 착출돼서 갔는데 거기가 훈련이 많이 없으니까 구타가 진짜 심했어요. 그러니까 군기가.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제가 군대 간다고 하면 그때 그 구타를 제가 굳이 왜 참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되게 크게 생각 안 하겠지. 그냥 사소하게 뭐 그냥 찌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때는 그 세계관이 저의 전부잖아요. 그 군대에서 세계관이.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되게 크게 느끼고 여기서 내가 만약에 뭘 하면 나는 이제 죽는다 진짜. 내 인생은 끝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억압하려면 그 사람을 계속 작은 세계관에 가두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해요. 네. 만약에 그 회사를 못 그만두게 하려면 직장인 그것도 직원들을 작은 세계관에 가두는 진짜 작은 걸로 트집 잡고 이게 진짜 작은 게 이 사람한테 큰 상처가 되게 트집 잡고 이럴수록 그 세계관이 작아지거든요. 맞아요. 너 이거 글씨 폰트 왜 이 사이즈로 썼어?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네, 그게. 작은 세계관으로 계속 가두면 와 진짜 내 세계관이 갇히는 그런 거. 난 이 세계관이라는 게 좀 솔직히 처음에 세계관 모시게 하길래 좀 약간 무슨 약간 돈이 생각하면 돈이 들어온다 막 이런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세계관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 세계로 간 뭐 판타지 소설 같은 거. 네, 근데 맞아요. 세계관이 작아지면 인생이 피곤해지죠. 맞아요. 세계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넓히는 작업을 계속 하려면은 진짜 다양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정답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다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이 외에 또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뭐 통찰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통찰.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자수성가한 사람들 진짜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흑투저에서 자수성가한 사람 많이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면 그 길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막연하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 찾아보지 않고 그냥 부자가 되려면 운이지, 운으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저는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찰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운, 그렇죠. 저는 사실 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도 운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운이고.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신사임당님은 이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운이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액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운이라는 것도 그 기회를 만들려는 액션을 하는 사람한테 온단 말이죠, 사실은.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운은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그냥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이걸 기회로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것도 있는 거. 준비돼 있는 사람만 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준비돼 있지 않은 사람은 홈런볼이 날라와도 맞고 똑같은 공이 날라오는데 누군가한테는 최악의 추억이 되는 거고 누구한테는 진짜 최고의 추억이 되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운을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거. 맞죠. 저는 항상 운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근데 운은 진짜 저도 항상 어쨌든 있어요. 이게 할당량이 있어요. 운에 대한 할당량이 있고 그래서 뭐 통찰력적인 부분에서 다른 거는 경제관념에 대한 통찰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는 거에 대한 뭐 이걸 레버리지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대출은 빚이다라는 이제 인식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싫어해요. 그냥 일단 이게 뭐 이율이 몇 %, 물론 이율이 싸면 더 좋아하겠지만 그냥 일단은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점대 이자율이고 이러면은 이율이고 이러면은 사실은 무조건 저라면은 이제 그런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무조건 받거든요. 무조건 받아서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뭐 재테크 또 다른 걸 한다든지 뭐 새롭게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리스크 없게끔 최대한 그거를 이제 좀 더 불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너무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이걸 대출 받아서 뭘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대출은 무조건 안 좋은 거, 빚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통찰력이나 사실 사업에 대한 통찰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맨날 매스컴에서 보는 게 사업하면 돈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업에서 망하면 빨간 딱지 붙여지고 그리고 뭐 제가 뭐 거리에 나앉고 뭐 이런 거를 많이 이제 매스컴에서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건 줄 알아요. 아 사업은 돈도 많이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실패하면 리스크가 엄청 커가지고 진짜 밑바닥까지 갈 수 있는 거라서 내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업을 뭐 이제 신사님도 하시고 계시지만 진짜 리스크를 줄이고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꽤 많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직장인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무자본 창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통찰력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뭔가 성장하지 않으려는 거에 대한 자기 회피, 자기 합리화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런 걸 없애는 게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월 소득을 제 젊은 나이에 월 소득을 2천만 원 이상 달성을 하셨잖아요. 지금 앞서 얘기하셨던 네 가지가 실행력, 정체성, 세계관, 통찰력 이런 건데 네 가지 다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은? 저는 이제 아직은 제가 세계관이 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좁고 근데 실행력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저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넌 진짜 생각하면 바로 하는구나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뭐 통찰력적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좀 많이 트인 것 같고 근데 세계관은 아직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좀 더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뭐 정체성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도 저는 일기를 되게 많이 오래 썼거든요 사실은 20대 초반부터 그러면서 그게 되게 확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떤 주제가 떨어졌을 때 그냥 제 주관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거 행복한지 알고 지금 실행력 대장으로서 지금 주저하는 분들에게 메시지를 좀 주시고 주저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이걸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계속 창업적으로 뭐 재테크나 이런 거에 대한 실행보다 창업적으로 했기 때문에 창업적인 실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창업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저희가 어렸을 때 뭐 할아버지나 어깨 주물러드리고 1,000원 받는 거 이게 그냥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완전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필요한 거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는 거 이게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더 쉽게 얘기하면은 약간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실험하는 거라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거하고 섞으면 뭐가 나올 것 같다라는 가설을 세우잖아요.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이제 검증 작업을 하죠. 이제 실험 해서 섞어봐요. 그럼 뭐가 결과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가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사업이거든요. 그냥 우리는 실생활에서 이 과학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설을 세우고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걸 하면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운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세상을 두고 사람들한테. 그래서 내가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려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제공을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 내 가설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저는 되게 설레거든요. 사실은 과학 실험할 때 막 설레면서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긴 한데 설레면서 하듯이 그렇게 실험을 해서 맞으면 좋은 거고 맞으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거를 좀 스케일업 해가지고 더 잘 준비해서 퀄리티를 높여가지고 이제 제대로 뭔가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고 틀리면 다시 가설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그러니까 가설을 하고 검증을 세우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려면 너무 많은 리스크가 수반된다.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아예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도움도 뭐 집에서 도움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이제 무자본으로 창업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세상을 두고 뭔가 이제 과학 실험하듯이 가설 검증을 매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저는 이제 그걸 창업형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업형 인간이 되면은
조금 더 지금 시대를 살아가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다. 그러니까 회사형 인간보다는 창업형 인간이 돼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좀 해보고 실행을 해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않고 나의 나태함과 그런 망각 시스템을 좀 인정한 다음에 나를 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설계하는 거 그러면 실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